제가 처음 음악을 접하게 된 계기는 자연스럽게 TV나 미디어로 접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할머니 이제 약간 예순잔치 이런 데서 춤을 막 췄었는데, 그거를 보고 이제 저희 어머니 아는 분께서 이런 어린이 공연단이 있는데 한번 해보는 거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주셔서 저도 어린이 공연단에 들어가게 됐고, 그 이후로부터 쭉 자연스럽게 계속 꿈을 키워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계속 꿈을 키워오다가 중간에 한번 번아웃이 왔는지 다른 직업도 해보고 싶어서 아빠의 추천으로 이제 당구 선수를 하려고 당구도 잠깐 배웠었는데, 제가 당구를 하다 보니 어느새 또 마음이 이 직업으로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오디션을 보려고 이제 학원도 다니고 열심히 해서 이 회사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저는 음악을 처음 접하게 된 거는 어렸을 때부터 TV 보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음악 방송을 열심히 챙겨보면서 여러 선배님들의 무대를 보면서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케이팝을 너무 좋아하게 됐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직업도 나도 이제 아티스트가 돼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기도 했고, 또 좋아하던 선배님의 콘서트를 보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무대를 보고 나도 저렇게 무대에 서서 멋있게 노래하고 춤추고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콘서트가 이제 제가 오마이걸 선배님을 굉장히 좋아해서 직접 만나 뵙고 싶었어요. 그래서 직접 이제 티켓도 구매하고 콘서트를 갔는데, 이제 무대 위에서 선배님들이 너무 반짝반짝 빛나시는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꿈을 더 키웠던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지금 있는 회사에서 2차까지 오디션을 봤었다가 한번 떨어지고 나서 몇 개월 뒤에 회사에서 12번째 멤버로 보고 싶다고 다시 연락을 주셨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오디션의 기회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이사님께서 뭐 일주일에 6kg를 빼오면 내가 너 데뷔를 시켜주겠다 해서 제가 진짜 이악 물고 일주일을 6kg를 빼와서 이렇게 데뷔의 기회를 잡게 됐고, 저는 연습생이 없이 바로 데뷔를 하다 보니까 다른 멤버들에 비해서 살짝 많이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도 많이 아쉬운 마음으로 남아 있는데, 그 당시에는 최대한 그냥 빠르게 적응을 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춤이 전 자신이 있어서 회사에 들어오게 됐는데, 들어와 보니까 또 멤버들이 또 너무 춤을 잘 추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안에서 살아남기가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원래 버터플라이에 이제 5명이 중간에 댄스 브레이크처럼 정갈 춤을 추는 파트가 있었는데, 사실 저는 원래 그 멤버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시점으로 제가 이제 많이 노력한 거를 이제 안무 선생님께서 알아봐 주시고, 저도 그 조합에 끼게 됐고, 그 이후로부터 뭐 커버곡을 이제 저희가 많이 업로드 했었는데, 그때도 제가 굉장히 자리매김을 하려고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저의 많이 뽐낼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부분으로 다가가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돌이 돼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또 춤 학원을 열심히 다녔어요. 그래서 다니다가 이제 이달의 소녀라는 그룹이, 사실 제가 데뷔하기 전에 이미 솔로가 이미 나오고 있는 상태고, 유닛도 이제 2번째 유닛까지도 나온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달의 소녀를 보면서 되게 프로젝트가 새롭고 나도 저런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이 오디션을 직접 보고
멤버에 발탁이 되었습니다. 이달의 소녀 멤버가 되기 위해서 저는 사실 되게 짧은 연습생 기간을 거치고 데뷔를 한 케이스여서 일단 빠르게 적응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곡을 받고 또 이 곡을 가지고 한 달 안에 데뷔를 해야 되는 상태였어요, 솔로로. 그래서 일단 멤버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고 먼저 데뷔한 멤버들한테 이건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이거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 질문도 많이 하고 또 많이 도와줘가지고 좀 더 수월하게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녹음 전에 루틴이라고 딱히 할 만한 거는 없지만 최대한 그 가이드 보내주신 거에 느낌을 많이 따라잡으려고 해요. 그 가이드를 보내주신 게 사실 작곡가분이 원하시는 느낌이기도 하고 제가 그 정도로 카피를 해야 그 안에서 또 저만의 느낌을 낼 수 있고 저만의 색깔을 집어넣을 수 있는 게 나올 수 있다 생각해서 최대한 많이 카피를 해가려고 하는 편입니다. 제가 무대 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무대에 대한 몰입도인데요. 제가 여태 경험해온 바로는 무대에 몰입을 했을 때와 몰입을 안 했을 때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 곡의 분위기, 느낌에 맞춰서 3분 동안은 그 안에서만 최대한 집중하려고 하고 보는 사람한테도 저가 느끼는 것뿐만이 아닌 보는 사람에게 좀 전달을 잘 하기 위해서 표정 그리고 뭐 시선 처리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머리카락을 컨트롤하는 거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쓰는 편이라 이런 세세한 부분들까지 신경 쓰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무대에 오르기 전에 마음가짐을 하나 하는 게 있는데 모든 걸 쏟아붓고 내려오자라는 마음으로 항상 올라가거든요. 데뷔 초에는 몰랐었는데 이게 완전한 에너지로 쏟아붓지 않고 내려왔을 때는 후회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회를 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하자라는 마음으로 지금은 매 무대마다 정말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정말 여기서 더 이상 못하겠다 싶을 정도로 열심히 하고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연습 루틴은 딱히 없는데 제가 평소에도 좀 이렇게 성격이 잔잔한 편이어가지고 일단 흥을 돋구고 시작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신나는 노래를 먼저 듣고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좀 제자리 뛰기도 하거나 먼저 몸을 신나게 한 뒤에 댄스 연습을 한다거나 노래 연습을 했어요. 무대 위에서 이제 퍼포먼스는 사실 개인의 역량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희가 12명이라는 좀 다인원 그룹이다 보니까 멤버들의 조화라고 해야 되나? 좀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멤버들을 보면서 이렇게 저희가 항상 각을 열심히 맞추거든요. 그래서 그 각을 되게 신경 쓰면서 하고 어떤 멤버가 뭐 이 정도 높이에 올라갔다 이러면 저도 똑같이 멤버를 이렇게 보면서 같은 높이를 맞추려고 하고 진짜 하나가 된 것처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무대 오르기 전에 저는 사실 긴장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어가지고 일단 좀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올라가는 편이에요. 긴장을 너무 많이 하면은 또 하다가 생각이 많아져서 실수를 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올라가기 전에 좀 심호흡을 하고 긴장하지 말자 혼자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무대에 오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음악이란 저는 기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음악은 되게 기분에 따라서 다르게 듣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기분이 좋은 날은 정말 막 드라이브 하면서 듣고 싶은 음악들 뭐 그런 음악을 위주로 듣고 기분이 좀 안 좋거나 뭐 비가 오거나 할 때는 좀 축 처지는 노래, 잔잔한 노래를 위주로 듣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기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음악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기분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뮤지션이라는 직업의 매력은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나를 무대 위에서 표현하고 노래도 저를 녹여서 녹음을 하고 퍼포먼스적으로도 내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나 자신을 좀 많이 가장 표현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뮤지션으로 지향하는 방향성은 사실 아직은 정확히 뚜렷한 방향이 찾아가고 있는 중이라서 뭐라고 정확히 말씀드릴 순 없지만 저는 색깔을 찾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도 얼른 저만의 음악적인 색깔, 퍼포먼스적인 저만의 색깔을 뚜렷하게 찾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음악은 힐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음악을 들으면서 되게 힘들 때는 위로도 받고 또 신날 때는 더 이 기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음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위로받고 그럴 때 많이 듣기 때문에 힐링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뮤지션의 매력은 내 목소리를 이렇게 대중분들께 들려드릴 수 있는 거, 그래서 내 목소리로 뭔가 힘을 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 목소리가 약간 독특하다고 생각을 또 하거든요. 대중들도 들으면서 좀, 이런 신선한 매력을 가진 뮤지션도 있구나, 이러면서 다양하게 알아가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기분에 따라 신날 때 제 목소리를 들으실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원하는 지향점은 행복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음악을 들으면서 행복을 얻기 때문에 많은 분들도 제 음악을 들으면서 행복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행복을 골랐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저만의 음악 스타일은 찾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이달의 소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컨셉들을 해보면서 많은 음악들을 시도해보고 있는데 제가 지금 좋아하는 음악은 조금 나른한 스타일의 음악을 했을 때 매력이 조금 더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 이름 앞에 붙고 싶은 수식어는 대체 불가라는 단어가 붙었으면 좋겠는데요. 대체 불가라는 말은 말 그대로 대체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대중들이 계속해서 보고 싶은 가수일 테고 계속해서 원하는 가수일 테니까 저는 대체 불가한 그런 색깔을 가지고 있는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제 음악 스타일은 편안함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약간 잔잔한 목소리를 갖고 있다 보니까 들으실 때 안정이 되셨으면 좋겠고 하루 종일 들어도 좀 질리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계속 듣고 싶은 목소리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이름 앞에 계속 보고 싶은 이달의 소녀 고원 이렇게 불렸으면 좋겠어요. 뭔가 계속 저의 노래를 듣고 싶고 저의 무대를 보고 싶고 계속 생각나게 만드는 뮤지션이 되고 싶어요. 제가 조금 더 음악적으로 영향을 받았던 뮤지션이 있는데 현아 선배님이셨어요. 제가 꿈을 키워온 그 학창 시절 때부터 이제 선배님이 꾸준히 활동을 하시고 지금도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선배님의 다양한 컨셉, 다양한 무대들을 보면서 저 무대에 나도 저렇게 서고 싶다라는 마음이 커지게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현아 선배님의 뭔가 큰 무대? 되게 시상식 이런 무대를 봤을 때 가슴이 엄청 뛰었던 것 같습니다. 현아 선배님의 무대를 굉장히 인상 깊게 본 게 있는데 멜로뮤직 어워드에서 리벤 힙이라는 노래를 처음으로 선보이셨던 그 무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무대가 제 마음속에는 아직 1위인 무대인 것 같습니다. 제 인생에 영향을 준 곡은 원더걸스 선배님의 텔미인데요. 이게 제가 처음으로 춤을 춰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들게 한 곡이에요. 그래서 이때 처음 제가 직접
무대를 보고 안무를 따라했던 곡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깊고, 또 다른 곡은 오마이걸 선배님의 클로저라는 곡인데요. 제가 이 컨셉과 노래와 안무와 이게 모든 게 다 좋았어서 이 무대를 보면서 나도 데뷔를 하면은 이렇게 멋진 무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거든요. 그래서 이 꿈을 꾸게 해준 무대인 것 같아요. 이달의 소녀를 하면서 저한테 크게 준 성장점은 아무래도 다양한 컨셉을 시도해보는 게 저한테는 많이 도움이 됐어요. 처음에 완전체로 밝은 컨셉으로도 데뷔를 하고, 그 뒤로는 이미지를 확 바꿔서 조금 더 몽환적인 컨셉도 했다가, 그 뒤에는 조금 더 강렬하게 나오기도 하고, 가장 최근에 컴백했던 곡은 또 조금 더 청량한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이런 다양한 컨셉을 하면서 저한테 맞는 이미지도 찾아가고 조금 더 경험을 쌓고, 그리고 또 인간적으로서도 멤버들이랑 활동을 하면서 사람으로서 성장을 하게 해준 것 같아요. 이달의 소녀로 활동을 하면서 사실 진짜 여러 방면으로 다 성장을 한 것 같아요. 진짜 뮤지션으로서 노래, 춤 이런 거는 물론이고, 또 멤버들과 함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진짜 약간 마음적으로도 성장을 많이 했고, 진짜 여러 방면으로 다 사람을 대하는 법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제 스스로가 되게 많이 성장을 했어요. 저도 회사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때가 조금 멤버들도 처음 보고 회사에도 처음 들어오고, 근데 또 일은 또 처음 하는 거지만 또 잘해야 하니까 이런 부담감들도 꽤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이나 좋아하는 말은 너 같은 스타일은 너밖에 없어 라는 말을 좀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이 듣기에는 별거 아닌 말일 수도 있지만 저라는 사람 자체를 굉장히 좋아해주는 느낌이 들어서 들었을 때 기분이 좋고, 뭐 팬분들이 하는 말은 언제나 저희에게 다 진심으로 와닿기 때문에 응원한다, 옆에 있어주겠다, 뭐 앞으로도 같이 함께 할 거니까 우리 좀 더 힘내서 좋은 목표로 달려가 보자, 이런 말들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연습생 기간이 굉장히 짧았어서 데뷔를 하는 그 순간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가장 기쁘기도 했지만 또 앞에서 멤버들이 쌓아놓은 게 너무 거대해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내가 데뷔함으로써 또 무너뜨리면 안 되니까 이런 부담감이 되게 컸던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노래도 너무 잘해야 되고 이 춤도 너무 잘 춰야 되고 이런 마음이 굉장히 컸어서 그 데뷔하던 순간이 가장 힘들었어요. 약간 제가 느끼기에도 완벽한 모습으로 데뷔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오비분들이 굉장히 또 응원의 메시지를 많이 보내주셔서 그걸로 자신감을 더 얻게 되고, 또 멤버들이 옆에서 많은 도움을 줘가지고 점점 더 성장을 하면서 자신감을 얻고 다음 걸 더 잘해야지 이런 마음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이달의 소녀 고원이가 되어줘서 고마워 라는 칭찬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제가 데뷔해줘서 고맙다고 팬분들이 막 얘기를 해주셨던 건데, 제가 소중한 존재로 인식이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행복하고, 이렇게 데뷔를 함으로써 오빛들과 만날 수 있게 된 거니까 이 이달소녀라는 단어도 너무 특별하고 고원이라는 이름도 너무 특별해서 이 칭찬을 가장 좋아합니다. 가장 좀 부담감을 많이 가졌던 그 데뷔 때 저에게 한마디를 하고 싶은데요. 일단 진짜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떨지 말고 자신감을 갖고 잘해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자신감이 좀 부족했던 시기였어서 약간 아쉬웠던 부분이거든요. 좀 더 자신감을 갖고 잘했다면은 약간 후회가 좀 덜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그러긴 하는데 지금 그때가 있기 때문에 성장을 많이 한 것 같아서 그때 저에게 그냥 조금 더 자신감을 가져라 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여긴